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민주거복지특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서민주거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 시민, 사회, 노동단체 연석회의의 기자회견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제 12월 31일로 활동이 마감됩니다. 그동안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는 성과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 의결된 사항들이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민주거복지특위가 그동안의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무성의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고 서민들의 전월세 부담, 생계 안정을 이루어드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등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활동의 결과로 만들어낸 전월세 전환율이라든가 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여야간 합의 사항도 법사위원회에서 마냥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도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것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전체에 대해서 국회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같이 소개를 해주실 김상희 의원님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서민주거복지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상희입니다. 올해가 이제 끝나가는 그리고 서민주거복지특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죄인이 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3법을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에서 종용을 하면서 서민주거복지특위를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민생 문제인 이 주거 문제, 전월세 대책 문제를 이 특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특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우리 특위에서는,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전월세 문제, 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이 활동을 지금 종료해야 될 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서 전월세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민생을 가장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주거 불안 문제야말로 특히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민생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그저 귀를 닫고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겨우 지금 주거복지 기본법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선언적인 그런 내용의 입법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이 지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청와대에서 국회를 통해서 정말 모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 민생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회가 해결하지 않는다고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게 막말하고 협박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주거불안,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전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저희의 답답하고 이걸 해결하지 못한 운행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구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이 본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또 제대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또 간절한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주거 안정, 우리 전월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세입자 단체를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저희 활동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런 결과를 놓고 지금 입장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왜 지금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우리 시민단체들께서 또 소상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겠다고 하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또 의원님들은 또 다음 의총이 있으셔서 이제 급하게 이제 나가셔야 해서 저희 이 당사자 단체하고 시민사회 단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오신 분들 참석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계셨고요. 저 끝에서부터 전국 세입자협회 최창우 대표님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경실련서 윤은주 간사님 오셨고요. 국책사업팀 간사님 오셨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하고 정남진 사무국장님, 최지희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나기주 국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생경제위원회 이강훈 민변부동산팀 팀장님 오셨습니다. 서울세입자협회 윤성문 선생님 오셨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민생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위에 대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에 대한 비판과 이제 그 태도는 의원들이 참여한 태도는 보도자료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을 텐데요. 출결 상황과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출결 상황뿐만이 아니라 출석만 하고 얼굴 도장 찍고 나간 어떤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가 회의록을 뒤져보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의원들의 참여 태도나 그동안에 1년 동안 특위에 임했던 태도나 알 수 있으니 그런 부분 좀 잘 유념히 봐주시고요. 정부 여당이 지금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면서 민생 정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진정한 민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 정말로 이 당사자들이나 시민단체는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진짜 민생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경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부나 새누리당은 이제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데 그들은 플래카드까지 걸어서 민생정치를 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모순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 이 당사자 단체, 민생의 주인공이고 민생의 주역이신 세입자들과 시민단체, 민생의 당사자 입장을 직접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저희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첫 번째는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 청년 세입자 입장을 같이 대변해 줄 수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의 발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친구가 이제 집을 구하러 갔는데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30을 기준으로 구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부동산에서 저는 좀 햇볕도 들었으면 좋겠고 벌레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공인중개사께서 뭐 그런 집은 없다면서 벌레는 무슨 이렇게 하시고 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나도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닌가.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마치 500만 원과 월세 30만 원 낼 수 있는 세입자는 마치 없어도 되는 존재, 혹은 없을 것만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서민주거복지특위의 지난 1년 활동을 보면서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매번 정부와 여당은 청년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세로 사는 청년도 있고 월세로 사는 청년도 있고 세입자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특정 문제를 겪고 있는 계층을 별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행보주택을 놓고 성과만 운운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위선적인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노동5법을 두고 정의화 의장까지 압박을 하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청년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거 문제와 가장 밀접한 대책 중에 하나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마찬가지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동시에 신혼부부의 주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인 가구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할 수 있을 때 다음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상상도 저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이 두려운데 오늘마저도 불안한데 어떻게 이 다음의 가족들을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는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청년의 문제, 하지만 다른 이슈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청년을 마음껏 활용하는 지금의 새누리당과 정부의 논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회의마저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향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그동안 1년 동안 새누리당과 정부가 특위에서 했던 만행들과 그리고 아주 무책임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지켜보는 것이 또 지금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있을 특위뿐만이 아니라 주거 관련한 이슈 그리고 특위에 참여한 의원들의 정치적인 행보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반드시 이들을 투표로 심판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달팽이 유년 임경재 위원장님이 청년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세입자협회, 전국의 세입자들을 대변하는 세입자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얼마나 지금 힘겹게 이 겨울을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비판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창호 대표님. 예, 전국 세입자협회 대표 맡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대한민국의 세입자에게 있어서 주거권은 없습니다. 주거 문제를 외면하고 주거 문제를 더 힘들게 만드는 정부가 현 정부인데요. 현 정부가 지금까지 일명 전월세 대책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불과했습니다. 세입자들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라고 했는데요. 실제 서민을 위해서도 주거를 위해서도 주거복지를 위해서도 뭐 한 게 있습니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그동안에 출석한 거 이런 거 보니까 새누리당 의원은 3사람이나 11번 회의를 했는데 2번밖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가한 그 세비, 그 회의비 이런 거 다 반납하십시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전월세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하고 자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 폭등, 월세 폭증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그 제도를 도입하면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국토부가 한국주택학계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용역 연구원이 3사람입니다. 그 3사람 중에 2사람이
그동안의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줄기차게 반대해온 인물입니다. 3분의 2가 반대하는 그런 일종의 용역단이라고 할까, 용역 수행단 3분의 2나 반대하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구성된 그런 용역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거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월세 관련 그 용역에서 또 연구원 그 대표도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그동안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에 연구 발표할 때 여기저기 온천지 지금 써놨습니다. 말하자면 3분의 2가 반대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연구 수행단에 전월세 상한제 용역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뻔하게 나왔습니다. 이 국토부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세금 가지고 국민 여론 조작하고 국민을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2300만 세입자를 정말로 벌레 취급하듯이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하고 있는데 반드시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 뭐라고 공약했는지 기자 여러분 아십니까? 120만 호 공공임대주택 공약을 했습니다. 매년 20만 호씩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렇게 공급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장기 공급 4만 호, 3만 호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실상은. 그래서 이런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주택 이것만 하더라도 20만 호 얘기했다가 15만 호 얘기하고 원래 유수지 이런 데다가 철도부지 위에다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 뻥이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만드는 그런 것인데 그것도 매우 조금밖에 공급하고 있지 않다. 전세임대 35,000호를 올해 공급하는데 그것은 전세임대 이것은 그냥 융자를 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대통령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12만 호 공급 올해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이처럼 세입자는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근데 더 죽게 만드는 말하자면 이런 반세입자 정책, 반민생 정책을 하면서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이런 걸 또 추진하면서 이게 민생이라고 말을 하는 민생을 외면하고 민생을 깔아뭉개는 반민생 정부가 자기들이 민생을 제일 이해한다고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특위는 정말로 반성을 하고 전월세 특위 뒤에는 당이 있습니다. 새누리당도 정말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주거 대책도 내지 않고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서 그들은 맨날 공격하기에 급급하고 89년도에 폭등했다는데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지도부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확실하게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로 단식이라도 해서 자기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3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내내 특위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던 대표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 청구권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강훈 변호사님한테 짧게 한번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관한 것은 벌써 지금 논의가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연구가 덜 되어서 지금 도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특위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도입에 관한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돼서 제대로 논의도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했고 연구 영역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충분히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도 이런 제도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서로 타협하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민변은 굉장히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무책임함이 서민들의 주거에 관한 고통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지금 특위 하루 일정이 있는데 그 일정에서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오도록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짧게 잠깐 시간이 없긴 하지만
그동안 특위에서 특위가 10여 차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특위 방청 모니터를 한 게 이제 경실련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실련 간사님이 잠깐 특위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1분 동안 언급해 주시고 기자회견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민주거복지 특위 11회 회의 동안 방청을 쭉 계속 경실련에서 현장을 방청을 했는데요. 활동을 보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주거기본법 제정안 4차 회의 때 채택한 것과 전월세 전환율, 주택임대차 공정조정위원회 설치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명문화를 이제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채택한 게 전부인데요. 이제 그나마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추상적인 그런 기본법이고 불명확하게 국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좀 껍데기뿐인 제도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고, 전월세 전환율이나 분쟁규정위원회 역시 이제 주거비 부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서 참 저희가 그냥 아무 성과가 없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출석률도 좀 형편이 없었고요. 총 11회 회의 동안 평균 출석률은 61%였고, 야당은 김성태 의원하고 이노근 의원 빼고, 여당은 9명 중에 7명은 거의 절반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얼마나 세입자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고 서민주거 안정의 의지가 없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상 지금 기자회견을 했지 못하겠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지금 역대 최악의 전월세다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기자님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